네. 여야 모두 20대 총선 공천 과정 속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선거를 채 3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도 상당한데요. 이러다 보니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시간도 없고요.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면 인터뷰, 이번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여야의 4.13 총선 10대 정책을 공개했는데요. 예. 살펴보셨나요? 총 그 정당 공약이 약 한 150개에서 300개 정도 나오니까 그중에 네. 뭐 일부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핵심 공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용 그 기조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성화 그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어르신, 여성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민주화, 서민, 청년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경제, 중소기업 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 분배 그리고 재벌개혁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 그 총선과 대선을 볼 때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쪽에서 각 당이 경쟁을 했던 걸로 보면 이번에는 그 성장 쪽으로 분배보다는 좀 성장 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선거구도 예정보다 훨씬 지연된 일정으로 획정이 됐고요. 예. 또 이 아직 각 당의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 어떤 것 있습니까? 국가 예산이 387조 정도 되죠. 네. 이걸 뭐 한 4년 정도 계산을 하면 약 한 1,500조 되는데요. 네. 백지임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대충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정책 공약을 놓고 대의를 위임받는 게 이 선거민주주의, 대민주주의인데요. 네. 기본을 지키지 않고 대충 얼렁뚱땅 이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숙제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시험은 얼렁뚱땅 치겠다. 아마 국민 대다수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대로 된 공약과 정책이 있어도 유권자들이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예, 식으로든 전달이 돼서. 그럼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결국 깜깜이 선거 문제겠죠? 네, 깜깜이 선거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요. 네. 후보자들에게 그 각 소속 정당의 강령을 물어볼 예정인데요. 네. 과연 후보자는 정당의 정책 공약이 결정도 안 됐는데 강령은 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아하, 네. 이 중앙당은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쪽으로 공약을 대부분 내고 있지만 지난 네. 선거 선거 때도 보면 후보자는 지역개발 로비스트를 자처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극장 정치, 과시 정치로 좀 흐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네. 이래서 정책이 휴지 조각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어찌 보면 이 공약을 휴지로 여기는 것 아닌가 이런 아주 비판적인 말씀도 주셨는데요. 자, 이번 선거의 특징이요. 문자 메시지와 SNS 이거 많이 꼽히고 있고 저도 지금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에 딸, 어디에 아들 주로 연고를 좀 강조하거나 지지해달라 막무가내로 또 이제 이 양력, 프로필만 잔뜩 강조돼 있고요. 정책이 드러난 메시지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그 모바일 그 어떤 여론조사가 좀 선거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용인이 되면 나중에는 대통령 선거도 선거 치를 필요 없이 이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것들을 그 선거에 대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청년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 누구누구 아하. 또 어르신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 누구누구 네. 이러고 난 다음에 뽑아달라고 해야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경력만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SNS 문자 메시지를 하는 건 미인 투표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입법권을 위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뭐 사진이나 포스터만 강조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얼굴 이미지 보고 뽑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 법안 처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19대 국회는 지금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종료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9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세요? D학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F학점을 주고 싶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당당하지 못했던 국회라고 봅니다. 우리는 네. 분명히 국민의 대표 300명을 뽑아드렸는데 네. 정부의 그 하부기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정파의 이해에 따라서 왔다 갔다 거리는 분들도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총선 때는 300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당당한 후보를 좀 뽑고 싶고요.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입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F를 주고 싶지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꽈락은 면에서 D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야 모두 공천 과정 진행 중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총선 때마다 불거지는 여야의 공천 룰 갈등, 룰과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없을까요? 개선해야죠. 이 축구나 야구, 요즘 알파고하고 대국 네. 때문에 좀 유명했던 바둑, 이 모두가 규칙이 예측 가능한 바뀌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 공천 룰에 대해서만큼은 공천을 코앞에 두고 또 그 공천을 코앞에 두고 자꾸 바꾸는 건 결국은 기득권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예측 가능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이건 아마 그 정치권에서 스스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언론들이 좀 같이 협심해서 룰이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네.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다음 선거 때도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둑처럼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룰이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경선 과정 보니까요.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계속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 이 과정에 문제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도 대선도 여론조사로 뽑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 연필 굴려서 정답 맞추기 하는 학생들하고 똑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여론의 흐름을 보는 거고요. 오늘 한 여론조사와 내일 한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는 흔들립니다. 네. 그런데 선거 경선 후보를 결정할 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확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결국 서로 아직 시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연필을 굴려서 정답 맞추기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게 선거구제 개편이 늦어지고 늑장 공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좀 자괴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 결정에 운이 작용한다. 이거 참 위험한 문제죠. 자, 야권의 경우 후보별로 연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대당은 어려워졌지만 지역 후보 간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여권의 경우도 무소속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공약과 정책이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외국의 예를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은 선거연합이나 정책연대가 선거에서는 굉장히 흔한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번 선거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선거연합이나 정책연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핵심 정책들, 핵심 의제들이 지금 앞으로 도출돼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이 없는 선거, 굉장히 혼탁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후보 연대들은 대부분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좀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좀 크고요. 네. 또 이번 선거 때는 상대편을 떨어뜨려야 네. 다음에 자기 차례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후보들도 많은 것으로 확인돼서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